내가 가진 눈의 모양이나 피부, 근육의 두께 등이 수술 전 상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게 바로 쌍꺼풀 수술입니다. 절개법으로 진행되어야 될 눈인데도 단순히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몰법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메이드형 성형외과 전문의 박병찬 원장입니다. 흔히 쌍꺼풀 수술을 하면 훨씬 더 예뻐질 거라는 기대를 안고 하시죠. 또 다른 수술에 비해서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작정 기대만 안고 또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쌍꺼풀 수술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경우는 쌍꺼풀을 했을 때 오히려 인상이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쌍꺼풀을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시지만 가지고 있는 골격이나 또 수술 전의 이런 조건에 따라서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해당되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눈두덩이 두툼한 분들, 눈꺼풀이 두툼한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상담을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마스카라를 하면 눈두덩이 묻어요. 아니면 눈에 지방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눈두덩이 두툼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눈 위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지방만 제거하고 쌍꺼풀 라인을 만들면 될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적당량의 지방을 제거하고 또 라인을 잡아서 수술할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피부가 두껍고 또 눈하고 눈썹 사이가 가까우신 분의 경우에는 수술 후 인상이 사나워지거나 오히려 눈두덩이 더 두꺼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눈과 눈썹 사이의 공간이 그만큼 좁은 만큼 지방이나 조직들이 밀도 있게 뭉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라인을 올려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두툼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눈과 눈썹 사이가 더 가까워지면서 인상이 사나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재수술을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원했던 결과가 아닌 모습에 괜히 했다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고집을 부려서 쌍꺼풀 수술을 하시더라도 수술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처럼 쌍꺼풀 수술은 개인의 눈의 형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눈매를 개선하고자 무작정 쌍꺼풀 수술을 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눈의 상태에 맞지 않는 수술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쌍꺼풀 수술이라 하더라도 절개법이나 매몰법 등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최근에는 절개보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적고 또 수술 시간이나 회복 시간이 짧아서 매몰법을 선호하는 환자분들이 병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눈의 모양이나 피부, 근육의 두께, 또 저항성 등이 수술 전 상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게 바로 쌍꺼풀 수술입니다. 절개법으로 진행되어야 될 눈인데도 단순히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몰법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눈꺼풀이 두껍거나 눈꺼풀의 처짐이 심한 경우, 안검하수가 심한 경우에는 절개법으로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매몰법으로 수술하게 되면 첫 번째로 쌍꺼풀이 쉽게 풀리거나 또 겹주름이 이중으로 생기거나 쌍꺼풀이 눈두덩이에 묻혀서 잘 안 보이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내 눈에 적합한 수술 방법이 진행되지 않으면 만족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수술을 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내원하기 전부터 수술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하시기보다는 상담을 할 때 나에게 맞는 수술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 경우는 수술하시는 분의 경험이 좀 부족한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속눈썹을 기준으로 제 경우에는 이제 8에서 9mm 라인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사람마다 또 눈이 나오고 들어가고의 정도도 다르고 또 피부도 다르고 눈의 모양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쌍꺼풀을 키우기 위해서 높이만 높여서 수술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세지 눈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눈의 특성에 맞게 라인을 얼마나 잡을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수술할 건지, 또 디테일한 수술 플랜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눈의 생김새는 수도 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플랜을 유연하게 이렇게 적용하기가 힘들겠죠. 쌍꺼풀 수술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해부학적인 지식이 풍부한지, 또 다양한 케이스를 수술해 본 경험이 많은 의료진인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그런 플랜들을 세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쌍꺼풀 수술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는 수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예뻐지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계획 중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쌍꺼풀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드 영성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병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